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3 화기 취급 감독 및 피난 방화 시설 중 제2장 전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안전 관리의 출제 포인트는 전기 화재의 원인과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출 키워드는 과전류, 단락, 지락, 누전 차단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 화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에 의한 발열체가 발화원이 되는 화재의 총칭을 우리는 전기 화재라고 합니다. 이때 발열체라는 것은 이 발열조끼를 보시면 됩니다. 발열조끼죠. 발열조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열선이 따뜻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열이 발생을 합니다. 즉,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전기 저항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열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열체가 발화원, 즉 점화원이 되는 것입니다. 점화원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이를 우리는 전기 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다림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장판 그리고 전구의 필라멘트 등이 발열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유전자가 발열체를 통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이 발생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전기회로 중에 발열 방전을 수반하는 장소에 가연물이나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면 전기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방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전지 혹은 우리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는 일회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개념을 쉽게 잡아갈 수 있겠죠. 배터리이다. 이때 배터리 칸에 보시면 배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방전이라고 합니다. 즉 배터리가 소모되는 경우를 우리는 방전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전지로부터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열 또는 방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기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전기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전류에 의한 화재입니다. 전선의 전류가 줄의 법칙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데 과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발열과 방열이 균형이 깨집니다. 이런 경우에 발화되어 전기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전류가 뭘까요? 과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이죠. 즉, 세 번째 문장에 전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격을 우리는 허용전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발열조끼의 허용전류가 10A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에서 300%의 과전류라고 하면 2배에서 3배의 전류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10A에 2를 곱하면 20에서 30A가 되겠죠. 그리고 500에서 600이라면 50에서 60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류가 흐르면 피복이 변질되고 까맣게 변할 수 있고 그리고 50에서 60A 정도의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적열, 빨간색 열이 발생한 후에 용융, 전선이 녹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열, 열의 발생과 방열, 열의 방출이 균형이 깨져서 발열적이 훨씬 크겠죠. 이로 인해서 발화돼서 전기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줄의 법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줄의 법칙의 H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H는 I의 제곱 RT이다. H를 우리는 전열 제품의 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량이 너무 커지면 당연히 화재가 발생될 수 있겠죠. 이때 전류의 제곱이 열량과 비례하고 R은 뭘까요? 그렇죠. 저항. 저항은 열량과 비례하며 T는 뭘까요? 타임이죠.
충전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전류 부분입니다. 전격 전류가 10A로 되어 있는데 전격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발화되어서 전기화재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락 합선에 의한 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단선과 단락이 있습니다. 단선은 선이 끊어진 것이고 단락은 두 개의 선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보시면은 차단기에 전선 두 가닥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녹아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전선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부하 쪽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폐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전선이 합선이 되어서 전류는 무한대로 흐르게 되고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절연이 파괴가 되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게 되면 어찌됐든 전류가 무한대가 돼서 발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락에 의한 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락은 한자인데 한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자가 땅 지자에다 락자가 이을 락자입니다. 즉 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로 중에 전선의 하나 또는 두 선이 대지에 접촉, 땅이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대지로 통하게 되겠고 이를 우리는 지락이라고 하며 이때 흐르는 전류를 지락 전류라고 합니다. 전봇대에서 선이 두 가닥이 흐르고 있는데 이 전선이 끊어져서 이 전선이 땅으로 이렇게 붙게 되면 전류가 땅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지락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강풍에 의해서 특고선로, 즉 고압의 선로가 이 나무와 접촉이 되었고 나무는 어찌됐든 땅에 박혀 있죠. 땅 쪽으로 지락 전류가 흘러서 이와 같이 나뭇가지가 괴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지락에 의한 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속체 등이 지락될 때에는 스파크에 의해서 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누전에 의한 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은 전기가 새는 걸 의미하겠죠. 전선이나 전기기기의 절연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경우입니다. 전류가 대지로 접촉되어 전로를 이탈하여 전기가 흐르는 길을 이탈해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누전이라고 하며 누설 전류에 의해서 발열이 생기고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세 가닥이 있는데 접촉 부분에 접촉이 이와 같이 잘 되어 있는 경우 볼트가 잘 조여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와 같이 볼트가 잘 조여져 있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다섯 번째 접촉부의 과열에 의한 발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볼트가 잘 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접촉 부분의 접촉 압력도 크고 면적도 넓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시면은 볼트가 잘 조여져 있지 않아서 사이드 부분만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 압력도 작고 접촉 면적이 좁습니다. 접촉 불량 상태이겠죠. 이와 같이 정기적인 접촉 상태가 불안전할 때에는 접촉 저항에 의해서 발열이 일어나고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 저항이 잦은 재료를 사용해서 이 접촉 저항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전기화재의 원인에는 규격 미달의 전선을 사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 등의 과열, 그리고 배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저렴 불량, 배선 및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저렴 불량,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등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접촉 불량에 의해서 단자가 발열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괄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차단을 해준다. 차단해주니까 차단기가 되겠죠. 이 차단기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전기가 셀 때 스위치를 내려주게 되겠고, 월 1, 2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선로 중 전선의 하나 또는 두 선이 대지에 접촉했다. 땅지에 이을 낙자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지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락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전기 설비 상태를 관리해서 혹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절연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절연,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절연시켜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 개의 컨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는 문어발식 연결이라고 하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전류가 발생이 되고 열이 높아져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기기들, 전기기기들을 연결하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전력이 높은 난방기기 등을 이와 같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꽂아놨을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허용 한계치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전류가 흐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불이 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콘센트 뒤에 있는 용량을 확인하셔서 허용 한도 내에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전제품 내부의 먼지가 습기를 먹게 되면 여름철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전기 합선의 우려가 있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콘센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보시면 이 안쪽에 이와 같이 먼지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먼지가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의 경우에는 습기가 많죠. 습기가 많다는 건 물이 머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들을 틈틈이 먼지를 청소하거나 혹은 콘센트 보호 덮개를 사용해서 이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절용 전기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화재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여러분들이 꼭 준수하셔야 되는데 이때 계절용 전기기기라는 것은 겨울철에는 전기장판이나 열풍기가 되겠고 여름철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등이 되겠죠. 즉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이용하실 때는 계속 켜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서 일정 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전류 발생 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누전 차단기라고 했는데 누전 차단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누전 차단기라고 이름이 있고 그리고 허용 전류와 차단 전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누전 차단기를 용량에 맞게 설치해 주시고 아래 노란색 버튼을 이용해서 월 몇 회, 1, 2회 정도 동작 여부를 확인해서 전기 화재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선을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격 이상의 전선이나 전기 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규격 이상이 맞나요? 규격 이상 맞을까요? 규격 이상이면은 화재가 발생되지 않겠죠?
따라서 규격 이상이 아니라 규격 미달될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맞는 말이겠죠?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지락 누전은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전기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